전 총리의 5.18 민주화 운동 능멸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멸칭했습니다. 5.18 민주묘지 참배 시도 하루 만에 광주 시민과 5월 영령을 또다시 능멸했습니다. 광주 사태는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 소요라고 부르던 군사 반란 세력의 표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묻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폭동이고 소요입니까?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며 5.18 민주화 운동을 기린 것이 1997년입니다. 평생을 정부에서 일한 사람이 이것을 몰랐다니 충격적입니다. 무시를 넘어 무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시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무시입니다. 더욱이 아직까지도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멸칭한다는 사람이 대체 무슨 이유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려고 했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려고 하고 통합을 말하는 이유가 내란 세력을 용서하자는 뜻이었습니까? 윤석열의 아바타답습니다. 이것으로 분명해졌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의 대리인으로 윤석열에 대한 국민 심판을 막고 내란 종식을 방해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5.18을 입에 올릴 자격은커녕 국민 앞에 설 자격도 없는 내란 대행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불이 들어와야 돼가지고. 예. 예. 하면 되는 거죠? 예.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시도 관련한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의 논평 발표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총력전이 집단 광기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부터 하겠다는 그릇이 또 나온 겁니다. 국무위원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최악의 탄핵 남발 정당다운 행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저기에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펼쳐질 독재 서막을 보는 듯해
간단히 선언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권까지 선하기에는 아버지 이재명의 하면대로 움직이는 민주당의 모습도 이제는 처형하기까지 합니다. 과거에 나쁜 짓을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는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리 말바꾸기가 특기라고 합니다만 이재명식 화법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일 뿐입니다. 앞에서는 대놓고 사법부를 협박하며 억지 무죄를 호소하면서 뒤에서는 경청 투어를 펼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두 얼굴에 국민들도 어리둥절합니다. 독외국 판검사 처벌법과 판사 선출제도 모자라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사법부 무력화의 시동을 걸고 있는 민주당은 집단 광기 수준의 입법 독재 선포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 거대 정당의 비성적 독재 발상을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상권 분립 훼손도 아랑곳 않고 사법부마저 발아래 두겠다는 민주당의 급박에 맞서 대한민국의 독재주의와 민주주의를 저희가 지킬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뭘 먼저 해야 되나? 윤석열의 당무 개입과 관련된 논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당무 개입, 공천 개입의 못된 버릇을 못 고치고 대선에까지 개입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전날 윤석열과 윤상현, 강명구 다시 하겠습니다. 강명구가 맞죠? 네.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전날 윤석열과 윤상현, 강명구, 박규택 의원이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한 식당으로 드나드는 모습이 연달아 포착됐습니다. 강명구 의원은 다른 모임이 있었다고 강변하지만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한 결선을 앞두고 회의에 바빠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명구 의원은 다른 모임이 있었다고 강변하지만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한 결선을 앞두고 회의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날 윤석열과 윤상현, 강명구, 박규택 의원이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한 식당으로 드나드는 모습이 연달아 포착됐습니다. 강명구 의원은 다른 모임이 있었다고 강변하지만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한 결선을 앞두고 회의에 바빠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김문수 캠프 좌장인 윤상현 의원 등이 아크로비스타로 달려갈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 한덕수 전 총리의 뒤에 윤석열이 있듯이 김문수 후보의 뒤에도 윤석열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뽑아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시키려는 모략의 일단을 들킨 것이고 그 배후가 윤석열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정말 지독한 내란 수괴고 친윤 의원들은 참으로 한심한 내란 동조 세력입니다. 윤석열은 과거 당대표를 2번이나 바꾸는 등 서슴없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파면된 뒤에도 대선 후보 선출에까지 개입하고 있습니다. 내란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에 파면된 내란 수괴 공작이 횡행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윤석열의 대선 개입은 내란이 끝나지 않았음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 그리고 한덕수, 국민의힘 여기에 뒤에 숨은 내란 수괴
승계까지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사법 카르텔로 똘똘 뭉쳐서 내란 세력이 부활에 조력하는 자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현직 판사들마저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례적 재판이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법원 공무원 노조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졸속적인 재판 진행을 두고 재판 거래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30년 경력 판사와 법원 공무원까지 사법부 안에서도 수긍하지 못하는 판결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존중하겠습니까? 고작 대법원이라는 이름 석자 뒤에 숨어서 재판권을 위임한 주권자를 속이려 하는 교만과 방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결정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후보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전자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금 당장 국민의 요구에 응하십시오.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을 보장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조차 마냥 흘려들을 수 없을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을 보장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조차 마냥 흘려들을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한 사람의 어리석음이면 충분하고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사법 신뢰를 망가뜨렸습니다. 사법 쿠데타 세력은 결코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국민이 위임한 재판권과 삼권 분립의 원칙,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집어삼키려 들 것입니다. 사법 카르텔로 똘똘 뭉쳐 내란 세력의 부활에 조력하는 자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할게요. 사법 카르텔로 똘똘 뭉쳐 내란 세력의 부활에 조력하는 자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지해드린 대로 대법원발 사법 쿠데타 관련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까? 저는 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과 9일 만에 6만 쪽의 서류를 다 봤다는 것입니까? 이 사건은 1심과 2심 판단이 완전히 다른 만큼 어떤 재판보다 꼼꼼하게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과 최상욱이 임명한 대법관 시비는 이견 없이 유죄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공교로운 일이 하필 이 시기에 벌어집니까? 셋째,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에 가이드라인이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 우리는 재판관 임명권을 가진 대법원이 이재명 낙마를 목표로 뛴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법이 최대한 빨리 판결하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 다시 유죄 확정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하면 제3부를 이재명 후보는 할 수 없고 검찰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위를 최대한 빨리 당겨 대선 이전에 유죄 확정을 내리려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넷째, 대법원은 혹시라도 서울고법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 측에 20일에 제3고 이유서 제출 기한을 줄 것입니까? 지금 법에는 대법원 제3고 이유서를 20일 내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장된 원리입니다. 한 가지는 대법원이 유죄 추리 판단이 낮기에 상소 이유서를 안 받아도 된다면서 바로 유죄 확정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 대법원을 바라보며 군사정권 때 인혁당 사건 등 사법살인의 법관들이 적극 동조한 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21세기 한복판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특히 법원이 검찰과 짜고 이재명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이완용급 결심을 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위 공개 질의에 대해 대법원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 목소리에 귀맞고 자신들만 모여서 대한민국을 법복 귀족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윤석열과 함께 신을사십적으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곧바로 행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즉각 고발하겠습니다. 셋째, 대법원 정원 조정 등 사법개혁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넷째, 대법원